오늘도 역시 출근하자마자 듣도 보도 못한 업무들을 시킨다. 친절한 업무 교육 따위 기대도 안 하지만 기본적인 매뉴얼도 설명이 없었다. 그 상태로 출근한 지 3일째 되는 날이기에 시키는 것만 잘하자 생각했다. 첫 번째 임무인 휴대폰 출고 작업을 명받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케이스 주문을 넣으라며 서두르라고 짜증을 낸다. 오후 12시까지 주문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며. 당시 시간 오전 10시 15분. 그러는 사수님은 아무 할 일이 없어 보인다. 립스틱을 바르며 외모 체크를 하고 있더라. 그럴 시간에 지가 좀 하지. 케이스 주문에 대해 들은 바 없던 나는 당황했지만 하던 일을 멈추고 주문을 넣으려고 매장 전화를 잡아드는 순간 통신사 전산에 접속하세요. 라고 사납게 소리친다. 아니 그럼 하던 출고 작업은? 케이스 주문은? 머릿속이 아득해진다. 안 하면 또 뭐라고 난리를 칠까 걱정이 되며 두통이 올라온다. 물음표 가득한 얼굴로 바라보니 나에게 덤벼들 기세다. 분명 이성인데 그 외모로 노려보면 식은땀이 흐른다.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전산에 접속한다. 하던 휴대폰 출고 작업을 마무리하고 전산 접속, 케이스 주문 순으로 사수의 눈치를 보며 일을 마쳤다. 내가 저 임무들을 수행하는 동안 사수님은 여유가 있어 보인다. 휴대전화로 SNS 삼매경에 빠져 키득거리며 커피를 홀짝거린다. 완전 세련된 도시 여성이 따로 없다. 나는 그 곁에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청소를 시작한다. 매장 바닥을 쓸고 걸레로 닦고 이마에 땀이 흐르는 동안 사수님은 의자에 앉아 단 한 번을 일어나지 않는다.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커피가 담긴 빨대에서 입을 떼지 못한다. 신입의 서름이 이런 것인가 생각하며 땀을 닦는다. 허리 한 번을 못 펴고 청소를 주운나 열심히 했다. 왜냐하면 총괄자가 언제 나타나 도끼 눈을 뜨고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30살 넘게 처먹고 시키지 않아도 청소는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니들 월급 주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라며 이를 악물고 말한다. 본인 말대로 나 30살 넘어서 그냥 청소하라고 말해도 알아듣는데 면접 볼 때 나를 보던 눈빛과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나를 보던 눈빛이 다르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 참고 버텨본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총괄자 비위가 상하지 않게 열심히 청소를 한다. 사수님은 이제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기 시작한다. 이런저런 표정을 지으며 찍더니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 사진을 다시 찍는다. 사수님이 찍는 사진 배경에 내가 걸려 나오기라도 하면 고소를 해야 하나 생각한다. 어쩌면 나를 노예처럼 부리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나중에 혹여나 내가 조금이라도 나온 사진을 게시한 걸 안다면 꼭 고소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런 사수님을 뒤로 하고 나는 구슬땀을 흘려가며 매장 구석구석을 청소한다. 청소를 마치고 청소도구를 정리하는데 고객님들이 들어와 여러 문의를 하신다. 하지만 우리 멋진 사수님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헐레벌떡 상담 테이블로 달려가 친절한 미소를 장착하고 고객님을 맞이한다. 하지만 나는 업무 처리 능력이 아주 낮은 신입이다. 교육받은 게 없으니 더 어리버리 여기저기 뒤져가며 업무를 본다. 한 번 볼 거, 두 번 확인하며 업무를 하다 보니 속도가 늦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업무를 해내고 정리가 되는 동안 갑자기 나타난 우리 사수님은 마치 자신이 상담을 다 했다는 듯이 고객님과 잡담을 나눈다. 일할 때 그렇게 좀 나타나 보지. 인상은 있는 대로 쓰고 보고만 있더만. 출근해서 오전에 한 일이 외모 체크, 나에게 소리 지르기, 셀카 찍기, 업무가 끝난 고객과 잡담 나누기가 다였던 사수님은 갑자기 누군가와 전화를 한다. 그때 시간이 12시. 나는 배가 고프다. 통화자는 총괄자인 듯하다. 나를 대할 때는 들을 수 없는 상냥한 목소리다. 뭔가 심각한 듯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니 공손히 네, 거린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에게 DD 1년 번호 사진 찍었어요? 라며 질문을 한다. 역시 들은 바 없는 나는 네, 라고 반문을 한다. 그러자 인상을 잔뜩 쓰더니 총괄자에게 내가 일을 안 한 것처럼 말을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기기 일련번호 사진을 찍으라는 내용을 교육받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휴대폰 팔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나 출근한 지 3일 됐다니까? 교육은 왜 안 하고 일을 시키는 건지. 다른 곳은 먼저 신입교육부터 한다던데. 혹시 나를 두고 실험하는 게 아닐까? 나는 의심까지 하게 된다. 머리가 다시 아득해진다. 심장도 평소보다 빨리 뛰는 것 같다. 전화를 끄는 사수님은 나를 아까보다 사납게 바라보면서 화를 낸다. 듣기만 하던 나는 전달받은 내용이 없는데요. 라고 항변해본다. 나의 항변에 사수님은 입을 닫더니 무섭게 쏘아보며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만 더 내 앞에 있었으면 가드 올릴 뻔했다. 아무리 곱씹어도 이게 맞는 걸까? 나는 물음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겨우 점심을 먹고 오후 업무를 시작한다. 역시나 우리 사수님은 커피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셀카를 찍는다. 도대체 왜 저렇게 셀카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목이 말라 일어나 정수기로 향하는 나에게 쌀쌀맞게 소리친다. 그 오른쪽 밑에 보면 상담 가이드 있으니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해보세요. 저랑 총괄자님도 모르는 거 거기서 검색해요. 라며 여전히 셀카를 찍는다. 이걸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걸까? 굉장히 궁금했지만 사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업무 보는 노트북의 화면을 본다. 오른쪽 밑에는 상담 가이드 파일이 없다. 당황스럽다. 분명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혹시 오른쪽 위를 말하는 건가? 살펴보았지만 역시나 상담 가이드라고 적힌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마 하며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가장 위에 있더라. 오른쪽, 왼쪽, 이 아래를 모르는 우리 사수님. 운전은 가능하신가? 끔찍한 뉴스 장면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친다. 드디어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된 나는 기쁜 마음으로 클릭을 한다. 그 안에는 지난 3일 동안 내가 알아야 했던 내용들이 있다. 읽고 메모를 하면서도 도대체 이걸 왜 이제서야? 나는 궁금증이 떠나지 않는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감사해야 하나? 하며 본격적으로 내용 파악을 한다. 10분 후 눈빛이 사나운 총괄자가 나타나더니 나에게 금일 고객정보 보호 점검이 있으니 아웃바운딩 자료를 사내 클라우드 PC에 보내고 나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예절을 못 배운 것 보니 유치원 졸업을 못했나 보다. 또 다시 나이 비하, 인격 비하가 듣기 싫은 나는 얼른 총괄자의 지시대로 업무를 시행한다. 그리고 다시 상담 가이드를 살펴보려고 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 우리 사수님은 땡땡씨 뭐 하세요? 라며 역시나 살살맞게 묻는다. 나를 한시라도 가만히 두지 말라는 지령을 받은 사람인가 보다. 도대체 업무 내용은 언제 파악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상담 가이드 살펴보고 주변에 휴대폰 구매할 사람 있나 연락 좀 돌려보려고요. 라며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건넨다. 그런 내게 여전히 살살맞은 목소리로 아웃바운드 콜 돌리셔야죠. 라고 한다. 그거 방금 지운 건데. 이게 뭐지? 지우기 전에 외웠어야 한 건가? 총괄자는 지우라고 했던 아웃바운딩 자료로 사수님은 콜을 돌리라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최대한 정신을 차리고 총괄님께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럼 다시 다운받아야 하나요? 라며 사수님께 묻는다. 자칫 주먹을 줄 뻔했지만 이성을 붙들고 입꼬리가 떨리도록 미소를 짓는다. 역시나 사수님은 내 쪽은 보지도 않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살살맞게 말한다. 그럼요. 다운받고 콜 당하시면 다시 지우시고요. 나더니 다시 셀카를 찍는다. 이게 무슨 똥개 훈련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상급자 둘의 말이니 실행한다. 파일이 다운받아지는 동안 내가 꿈꾸는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시련이 크면 결과가 좋다는 말을 믿어보자고 다짐한다. 면접 볼 때 총괄자가 말했던 일 잘하는 직원, 팀워크가 좋은 분위기는 언제 느낄 수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그들에게 이게 최선인 것 같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
퇴근 시간까지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두려울 뿐이다. 사수는 여전히 셀카를 찍고 화장을 고치는 일을 반복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전 일과를 마쳤을 뿐인데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것 같다. 겨우 붙잡은 정신으로 고객들께 아웃바운드 콜을 돌린다. 오후에는 총괄자가 있어서인지 사수도 앉아 콜을 돌리며 일을 한다. 그러더니 뭐가 잘 안 되는지 나에게 다가와 업무폰을 빌려달라고 한다. 한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더라. 고객도 사수가 이상한 걸 알아챈 것 같았지만 아무 말 않고 빌려준다. 낯선 번호 같더니 고객이 전화를 받았는지 통화를 하면서도 오히려 사수는 고압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더라. 그러니 고객이 전화를 피했구나 생각한다. 신나게 어쩌고저쩌고 통화를 하고 끊더니 전화를 내게 넘기며 역시나 살살맞게 녹음됐죠?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하더라. 나는 다시 정신을 붙들고 혹시 녹음 버튼 누르셨나요? 라며 표정을 감추려 해봤지만 어이없음이 드러났나 보다. 그런 나를 인상을 쓰며 바라보는 사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자동 녹음 안 해놨어요? 안드로이드 폰 쓰는 이유가 자동 녹음 때문 아닌가요? 나는 사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 안을 울린다. 메아리가 치는 듯한 우렁찬 사수의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쓴다. 통화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했던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자동 녹음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아니다. 업무폰이어도 내가 개통해서 내가 요금을 내고 있는데 내 마음이지. 먼저 물어보고 사용했어야지. 자동 녹음이 상식이라고 생각도 못했다. 이 역시도 아무도 나에게 귀띔해준 적도 없다. 자동 녹음 없이도 잘 살았던 나로서는 그들의 상식이 너무 낯설다. 총괄자도 나를 인상을 쓰며 바라본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르는 기분이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미래를 위해 M잡러가 될 결심을 했던 순간까지 후회된다. 5시까지만 견디자고 생각한다. 다른 알바 가는 게 조건이니 그건 지켜주겠지. 그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따뜻한 팀워크를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나의 기대는 무너진다. 그렇게 내가 싫으면 뽑지를 말지 왜 저러는 걸까? 사수는 무슨 서류를 계속 꼽아 책상에 탁탁 놓으며 일을 혼자 다 한다고 궁시렁거린다. 총괄자의 헛기침과 한숨 소리가 내 숨을 막는 것 같다. 젠장. 어찌어찌 시간은 흘러 오후 4시 53분이다. 나는 천천히 퇴근 준비를 하려고 명찰을 뺀다. 내일도 이렇게 일을 해야 하나 걱정스럽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게 맞나 싶다. 차라리 M잡러를 포기하고 다른 매장에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오후 4시 55분, 문이 열리는 알람이 울리며 고객이 들어온다. 배운 대로 밟고 명랑하게 인사를 하고 유니폼을 갈아입는 창고로 향하려는 순간 뒷자리에서 도와드릴게요. 나는 사수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린다. 뒤돌아 이걸 나보고 하라고 나는 표정으로 사수를 보지만 무시당한다. 총괄자까지 나를 지켜본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보더라. 오후 5시에 매장을 나가야 다음 알바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방황하는 고객님을 안내해 겨우 업무를 마치고 나니 오후 5시 40분이다. 추가 근무한다고 추가 수당 받는 일이 아닌데 다음 알바는 어쩌나 급해진다. 나는 그냥 휴대전화 파는 자영업자가 되고 싶을 뿐인데 면접 볼 때 말하던 최고의 복지는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기분 탓인지 눈가에 눈물이 흐르는 기분이다. 아직도 나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전국의 폰파리들 화이팅!